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거라서 한번 진행하게 되었네요. 아까 뭐 그 어그로 아까 출연했었죠. 근데 이제 어그로 출연해가지고 자꾸 보이니까 이제 어떤 뭐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장관님 어서세요? 있잖아요. 근데 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저거야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런 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관찰해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사소한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발동을 해. 나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음,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게 사소하고 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불편하다고 많이 욕을 합니다. 근데 나는 있잖아요.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소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만큼 진짜 뭐 정말 불편해서 정말 이게 일에 차질 생기고 정말 뭐 공경이 빠졌다 하면 그거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극도의 예민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 사람들이. 물론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요즘에 마스크 쓰고 있고 뭐 활동에 제한을 겪고 있고 어려운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많죠. 많은데 과연 시대가 발전하고 바뀐다고 해서 그 불편함이 없어질까요? 저는 어느 정도 불편함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불편함. 그러니까 너무 이 불편함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죠.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이제 불편함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함 호소하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극도의 예민함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왜냐면 스마트폰이 조금만 버벅거리거나 버퍼가 조금만 걸려도 바로 피리피리지잖아, 맞죠? 그게 못 쓰는 정도는 아닌데 뭐 조금만 이제 화질이 낮다거나 조금만 이제 그러니까 1초도 아니에요. 잠깐 끊긴다거나 한번 끊겼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열리는 게 느리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생김으로써 정말 못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부분에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냥 너무 만사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는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버벅거리고 뭐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뭐 느리고 뭐 버벅 심하다고 해서 있잖아요. 신제품 나온다고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사소한 불편함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자동차 새 거 바꿔도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점만 있는 물건도 없지만 장점만 있는 물건도 없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전체는 없어요. 100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다 그래왔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거 공간이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네. 주거 공간이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 아파트만 해서 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파트라고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아파트 단점 많습니다.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 가지 있는 거. 일단 아파트라는 공간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 삶의 질이 극한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만 고장 나가지고 한 일주일만 견뎌보세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 변기 막혀봐. 수압 낮아봐요. 물 못 써봐. 그리고 아파트는 여러분 정전되면 다 정전되잖아.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 무서운 게 아파트는 아파트에 만약에 벼락 맞잖아요. 그러면 그 동 전체가 전전이 돼요.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가 특히 벼락이 더 취약합니다. 이 가정집보다. 아파트 정전이 되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주택보다 이 벼락이 더 취약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아파트 복구하는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 살아도 정전돼봐요. 뭐 전자제품 못 써봐. 엘리베이터 고장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그 고층 아파트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타워페이스 65, 뭐 63층짜리 사면 정전돼봐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 갑자기 급히 내려갈 일이 있어.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 층간소음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신축은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보다 신축이 층간소음 더 심합니다. 신축은 오히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파트가 왜 내열재 넘으면서 공간이 비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짓는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내열재 같은 거 마감해가지고 속이 비었어요. 옛날 아파트는 왜 주황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아파트는 보일러 떼면 이거 올라가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대신에 안에 단단해요. 꽉 차 있어.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비어 있어요. 내가 한번 두들겨 봤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뭐 좀 움직이거나 하면 들린다는 거.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지, 완전히 속이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들린다는 거, 밑에. 층간소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 뭐 신축 가더라도 층간소음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거의 있어요. 층간소음 있어도, 그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정말 심한 게 아니면, 정말 진짜, 정말 죽을 만큼, 정말 견딜 만큼 심한 게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도저히 일상생활 못한다 하면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근데, 약간 소리 나는 건 괜찮아요. 약간 소리 나는 건. 근데 너무 심한 소리 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불편함은 시대가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 진짜 진짜 막 견디기 힘든 정도다. 이런 불편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딱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원더랜드는 없어요. 원더랜드 없습니다. 강남 산다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이라는 거는 2030년, 40년 지나도 항상 우리 인간한테 인간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물건, 뭐 지역,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키보드, 마우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물건 나와도 아무리 뭐 업그레이드 돼도 있잖아요. 뭔가 단점이 있어요. 이 엑스플릿이란 프로그램, 지금 제가 쓰는 이 방송 프로그램 엑스플릿인데 엑스플릿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항상 뭔가 하나 안 돼. 그래서 난 업데이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기존의 게 유지가 되는데 업데이트 단점이 뭐냐면 업데이트 한답시고 기존의 기본적인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방송 뭐 플랫폼 같은 거 업데이트 하잖아요. 업데이트 하면 예전에 아프리카 같은 게 아프리카 TV 업데이트 하잖아요. 업데이트 하면 웃긴 게 버퍼가 심해져요. 버퍼가 심해 방송 이제 방폭이라고 하죠. 갑자기 방송이 로그아웃 돼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야?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 영원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인간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극도의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극도의 편리함. 그래도 요즘엔 그래도 웬만한 거 다 갖추고 살잖아요. 뭐 청소기도 너무 청소기 있고 어, 무선 청소기 있고 바닥에 물 걸리지라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너무 사람들이 사소한 거를 막 걸고 넘어지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게 불편해. 옛날처럼 무릎 꿇어가지고 닦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청소기 있잖아. 청소기 있으면 뭐 요즘에 너무 막 청소기도 뭐 뭐 가벼워야 되고 어, 가벼워야 돼. 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전기세.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하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불편해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멀쩡한 물건을 바꾸는 오류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번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특히 많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에도 다른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썰을 풀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미니멀 라이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책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 책 제목 중에 사지 않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분 유명한데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게 아마 저자 이름이 가네쿠 유키코님, 이분이 주부님인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왜 이루어졌냐 하면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 사회 아닙니까? 네, 디플레이션. 이제 근로자들 임금 내려가는데 반면에 이제 집값이나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원래 검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검수한 게 아니라 법의 경제에 직접 다 맞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이런 게 다 거품이 다 사라지니까 그걸
이제 현실사회 생존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쥐어 짜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이게. 예. 쥐어 짜내지 않으면 일본 사회에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 검사한 이유가. 이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일본 특히 여러분 가전제품 우리나라 더 비쌉니다. 장관이 아시지 모르겠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안 넘어와요. 삼성, LG가 좋은데 우리나라만큼 싸지도 않고, 일본 가전제품은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래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일본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가전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가짓수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는 보면 TV 같은 보더라도 삼성, LG도 있고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꼭 비싼 뭐 좀 좋은 거 사겠다고 삼성, LG 사도 되는데, 내가 뭐 주머니 사니 가볍다 하면 좀 싼 제품 사면 돼요. 여러분들 U15인치 검색하시면 중소기업에서 45만원짜리, 50만원짜리 팝니다. 쓸만합니다. 좀 물론 이 메이저 회사에 비해서 뭐 사운드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하면 그것만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쓸만해요. 쓸만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일본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 아직도 사람들이 소니, 파나소닉 아니면 샤프 여기서 고릅니다. 네, 오리진이 뭐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싸기까지 하니까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미니멀 라이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주거 환경이 작습니다. 일본 주거 환경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30평, 일본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뭐 99제곱미터 3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 여러분 신혼집이나 뭐 가정상구 뭐 20평 미만이에요. 20평 미만 4식구 살고 한 10평 정도 되는 곳 3식구 산다거나 부부가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0평 되는데 산다 하면 여자가 시집 안 오겠죠. 일본은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살려면 쓸데없이 가구를 배치하면 못 살아요. 최소한의 이제 비품만 놔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관계에 맞추려면. 그래서 최소한의 물건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주관경이 우리나라처럼 10평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집값 비싸거든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사는 이제 평수가 10평, 12평. 근데 우리나라에서 12평, 12평 만약에 신혼집 결혼한 사람들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하면 하겠어요?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울산 투룸 전세. 근데 일본에서 투룸 전세라고 하면 여유 있게 살걸요, 아마? 제가 유튜버 그 박간의 여사님 그 일본 그 집 내가 그 브이로그 찍은 도 봤는데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5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본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사는 거래요. 다르다니까 이게. 아무튼 갑자기 얘기하다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조금만 유행이 지나고 조금만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바꿔버려요.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자동차만 빠른 게 아니에요. 다 빨라요, 그냥. TV, 컴퓨터 다 빠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빠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왜 삼성이 왜 1년마다 신제품을 계속 출시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바꾼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한국 사람한테 한 번 쓰면 5년 동안 고장날 때까지 안 쓴다 해봐요. 그러면 갤럭시 안 나겠죠. 그냥 안 팔릴 뻔히 아는데 개발비 많이 들어갔는데 내겠습니까? 자동차도 막 15년 타고 다닌다 하면
현차에서 계속 1년 단위로 칭찬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몇 달 타고 바꾸고 몇 달 타고 폰 새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 내가 남들보다 좀 느린 거 가지고 있고 좀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아니면 뭐 좀 유행이 지난 거 가지고 있으면 좀 못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무시받을게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예요. 형편이 안 좋은데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낭비를 하는 겁니다. 돈 낭비를.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많거든요. 내가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왜 요즘 브이로그 많잖아요. 브이로그 많으면 뭐 그럴다 핑계로 다 바꿔버려. 예, 다 바꿔버린다니까. 물론 뭐 그분들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래저래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바꾸는 돈 다 쓰면 생활비 나가고 뭐 다른 데 돈 나가는데 월급 뻔한데 과연 돈 모을 수 있겠어요? 못 모은다는 거야. 못 모은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월급이 밥봉이네. 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네. 뭐 물가가 높네. 뭐 이유는 되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변명거리인 거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사소한 불편함이나 여겼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불편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 제품 같은 거 사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조이스틱을 사면 처음에 안 맞습니다. 무조건 안 맞아요. 네, 무조건 손에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근데 몇 번 좀 불편해도 이게 손에 만들 때가 계속 쓰고 감각이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불편합니다. 안 불편해요. 키보드도 맨 처음에 딸깍거리는 소리하고 딸깍거리는 소리 좀 불편하고, 그리고 손이 이게 뭔가 좀 이게 특히 이 컨트롤 키 이게 이 새끼손가락 닿는 게 불편해서 오타도 많이 났어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 마우스도 이게 좀 내가 그 전에 쓰던 거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오클릭도 많이 되고 좀 이 컨트롤러 하는 것도 좀 안 맞고 이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것도 안 맞고 해가지고 괜히 샀나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처럼 익숙한 거야. 내 몸처럼 익숙해지고 키보드도 이 소리 뭐 좀 약간은 좀 뭐 민감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도 뭐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뭐, 뭐 이까지 것쯤이야. 뭐 이걸로 뭐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정말 그 처음에 불편함이 했던 것도 시간 지나니까 불편한 게 아니게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사연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냥 정말 뭐 별거 아닌 걸로 막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정될 때까지 한번 써보시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죠. 너무 일일이 그 사소한 불편함에 너무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일도 안 되고요. 음, 일도 안 되고 예민해집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 사회에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극도로 예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런 사소한 불편함에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서 지나칠 수 있는 거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서 불편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좀 정말 힘들 정도가 아니면 웬만한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좀 편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는데 뭐 작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정말 큰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한 환경에 살았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